주식시장에서 누군가 크게 팔기 시작하면 숫자보다 먼저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그 변화가 주가만이 아니라 환율까지 함께 흔들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을 대거 순매도한 흐름이 5월 시장의 핵심 장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게 됩니다. 주식을 파는 일이 왜 원화 가치와 연결될까요?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은 5월 한국 주식을 318억 달러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자금 유출이 원화 약세 압력을 키우며 환율 1,500원대 우려를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환율은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한 흐름에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순매도라는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그 대금을 다시 달러 같은 다른 통화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늘면 원화 가치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식시장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환시장과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한국 증시에서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매 방향 자체가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짧은 기간의 매도가 집중되면 투자자들은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더 큰 불안의 신호인지 살피게 됩니다. 이번 흐름을 두고도 일시적 조정인지 대외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인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상대 가격입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같은 1달러를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른다는 말은 보통 원화 약세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환율이 금융시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체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종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수출 기업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곳에는 부담이 됩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비용, 해외 직구 가격, 유학 비용 같은 영역에서 먼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는 외국인 주식 매도만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 달러 강세, 지정학적 긴장도 함께 작용합니다. 따라서 1,500원대 압박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숫자 자체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합니다. 자금이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불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매도가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대형주 중심인지 특정 업종 중심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처럼 무역과 해외 자금 흐름에 민감한 경제는 환율 변화가 더 넓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팔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외부 충격에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런 시기에 감정적인 추격 매매를 줄이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과 주가가 동시에 흔들릴 때는 한 시장의 뉴스만 보고 판단하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책당국도 이런 시기에는 변동성이 과도한지 수급 불안이 일시적인지 면밀히 보게 됩니다. 다만 시장 개입이나 대응 신호는 매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작은 표현 하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장면은 반복됩니다. 신흥시장이나 개방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자금 이동이 환율과 자산 가격을 함께 흔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자금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변동성을 키우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이런 뉴스를 볼 때 숫자만 외우기보다 연결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식, 환율, 금리, 달러 흐름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자주 함께 반응합니다. 만약 원화 약세가 오래 이어지면 기업 실적 전망, 소비 심리, 물가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고 달러 강세가 완화되면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아직 방향이 완전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늘 다음 변수에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뉴스를 영어로 이해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Foreign investors or net sellers. 외국인이 순매도했다는 뜻입니다. 산 것보다 판 것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문입니다. Foreign investors or net sellers of Korean stocks in May. 한 번 더 익혀두겠습니다. net sellers, 순매도 주체입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The won came under pressure. 원화가 압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문입니다. The won came under pressure as money flowed out of the stock market. 짧게 반복하겠습니다. came under pressure, 압박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fuel concern about the exchange rate. 환율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는 뜻입니다. concern은 걱정, fuel은 더 키운다는 느낌입니다. 예문입니다. Heavy selling fueled concern about the exchange rate.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fuel concern, 우려를 키우다입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capital outflows affect the currency. 자금 유출이 통화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경제 뉴스에서 매우 자주 나옵니다. 예문입니다. Capital outflows can affect the currency very quickly. 핵심만 남기면 이렇습니다. affect the currency, 통화에 영향을 주다입니다.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 상황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뉴스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문입니다. The situation remains unclear despite the recent market moves.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remains unclear, 아직 불분명합니다.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Experts are watching closely. 전문가들이 면밀히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면에서 자주 씁니다. 예문입니다. Experts are watching closely for signs of further weakness in the won. 짧고 유용한 표현입니다. watching closely, 면밀히 지켜보다입니다. 일곱 번째 표현입니다. depend on outside factors. 외부 요인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환율과 증시는 국내 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문입니다. The next move in the market may depend on outside factors.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depend on outside factors, 외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표현들을 뉴스 흐름에 맞게 짧게 묶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넷셀러즈였고 그 결과 원화는 came under pressure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익스체인지 레이트 컨선을 키웠고 일부 자금 이동은 캐퍼텔 아웃플로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시초에이션 리메인즈 언클리어입니다. 다음 방향은 아웃사이드 팩터즈에 디펜드 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퍼츠 알 와칭 클로슬리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영어 뉴스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단순 번역보다 분위기를 전달하는데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뉴스는 확정된 사실과 조심스러운 전망을 구분해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순매도 규모는 비교적 구체적인 숫자이지만 환율 전망은 해석과 변수의 영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영어 기사에서 may, could, remains, pressure 같은 단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를 이해하면 과장된 해석을 줄이고 뉴스의 온도를 더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볼 때도 외국인 매도와 환율 압박의 연결은 분명 참고할 만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러 흐름, 미국 통화정책 기대, 위험자산 회피 심리도 함께 보아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결국 시장은 하나의 숫자보다 여러 변수의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선적인 해석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뉴스는 주식 매도 뉴스이면서 동시에 환율 뉴스이기도 합니다.
첫째,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흐름이 있었습니다. 둘째, 시장에서는 이것이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셋째, 다만 환율은 여러 외부 변수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넷째, 그래서 아직 방향을 단정하기보다 흐름을 차분히 읽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뉴스는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화 가치 변화는 결국 일상 비용과 기업 환경에도 스며듭니다. 해외 결제를 자주 하는 사람,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기업, 수입 소비재를 다루는 업종은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수출 업종은 환율 움직임에서 단기적인 숨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도 환율 수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수요와 공급망 상황이 함께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환율 뉴스는 늘 좋다, 나쁘다로만 자르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닿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어 표현도 다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넷셀러즈, came under pressure, remains unclear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fuel concern, affect the currency, watching closely를 더하면 경제 뉴스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depend on outside factors까지 익혀두면 향후 전망을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시장 뉴스는 숫자를 외우는 일보다 연결을 읽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 매도, 원화 약세, 달러 흐름, 그리고 일상 물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이면 뉴스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지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수급일까요? 아니면 환율의 속도일까요?